안녕하세요. HLB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SMO 이제 기대감도 있고, 상승 추세를 한번 타면은 그게 또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원래 그 투자할 때 선긋고 하지 않는데, 선을 그어보니까 신기하게 딱 맞아서 아마 내일이나 한 이틀 안에는 뭔가 그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네, 저는 추세 추종 매매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를 계속 타고 이제 9월 27일 전까지는 이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이게 뭐 내일이면 당장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까지는 조정을 이제 계속 거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9월 9일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그래서 여기서 신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하고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이제 엘리베가 나오는데 기존의 LSKB 여기 있네요. 가 이제 이름을 바뀌어서 엘리바라고 이제 불리게 되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는 외국 기업이잖아요. 이제 해외에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급이 개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HLB가 외국인들에게 잘 어필이 되었다면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는 HLB가 좀 괜찮아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컨퍼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엘리바에 대한 얘기죠. 항상 주식시장은 처음이 중요하죠. 테마주도 첫 테마가 가장 셉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처음 미세먼지가 있을 때 상승이 컸고 다음 해에 상승할 때는 그보다 조금 작고 그리고 이제 하도 우려먹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새로 발견된 신규 종목들 이번에는 그 위닉스였나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상승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엘리바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국제 무대에는 이제 처음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언급을 했네요. 기사를 미리 본 건 아닌데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리보세라님의 뭐 관심을 제고시키고 뭐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컨퍼런스에서 엘리바, HLB의 자회사인 엘리바가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잘 설득한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회사에도 HLB에게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이 문장을 보면은 상하합병을 이해시켜서 실질적 주인공이 이제 HLB가 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강조가 되고 설득이 되면은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엘리바의 리보세라님이 괜찮은 것 같다. 투자를 한다 하면은 HLB의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27일에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글로벌 3상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가장 주된 관심사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이 진행되고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면은 이 27일 날에 어떤 결과 나올지도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이제 눈치를 조금
이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 두 개는 이제 9월 9일 장 이제 끝나기 전에 나왔는데 주가는 좀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시 50분에 기사가 있는데 이게 차근차근 상승하다가 2시 50분에 고점을 딱 찍고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동시효과 때는 대략 0.5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고 등락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죠. 시간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0.74%로 기존에는 보합에서 진행되다가 막판에 좀 누가 물량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 이상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다고 보고요. 일본으로 가면은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좀 조바심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는데 이게 또 언제 양봉이 한번 나와줄까 그런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게 이제 모두 이제 한마음일 테고요. 이게 상승하려면은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뭐 새로운 호재의 정보가 나온다던가 임사 3상 결과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야 주가도 이제 반응을 해주겠죠. 물론 이제 27일 거의 다 와갈 때쯤에 또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제 일어나고요. 이거는 모건스탠리.com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자료를 뭐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겠고, 하지만 다 이제 어렵겠죠. 왜냐면은 한국어도 아니고 자주 뭐 들락날락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HL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아니면은 IR 뉴스레터에서 자료실에서 우리가 정보를 혹시 컨퍼런스에서 뭔 좋은 일이 있나 한번 이제 매일매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조금 더 일찍 나왔던 기사인데 7월 5일자에 나왔습니다.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컨퍼런스는 글로벌 기관 투자가와 바이오 기업을 이제 매칭시켜줘서 기관 투자자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니까 이제 IR팀과 LSKB, 지금은 엘리바 담당 임원들이 열심히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는 신라젠도 참여를 하는데요. 이것도 7월 4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라젠은 최근에 좀 힘든 시간들을 이제 겪고 있죠. 임상 3상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급은 이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컨퍼런스 당일 이제 어땠는지 보면은 개인이랑 기관을 매수했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기 공매도 나올 때 외국인이 매도가 엄청 많았다는 것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계속 매도세로 나오고 있고 다 더하면은 이 이틀날 산 게 거의 하루치 판 거랑 비슷하죠. 여기도 한 3일치가 이 이틀치랑 비슷하고 이 앞에는 더 많이 팔았고, 하지만 이제 그 기대감 27일 날 ESMO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뭐 개인보다 더 매매를 잘할 수 있지만 이 투자자들도 결국엔 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공매도 치다가 골로 간 적도 있고 이렇게 성공한 적도 있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도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현재 계속 우상향 중이고 27일 날 이제 결과 발표가 있고 계속 조정을 거쳐주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방향을 한번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